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소개 11번째 시간인가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개인사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여러분들 하여금 또 짐을 지워드렸고, 또 무엇보다도 제 아내한테 마음에 더 큰 걸 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얘기가 또 나온 김에 이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게 가디건이 제가 97년도에 4월 5일날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하고 호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제가 학교 교수였기 때문이다 보니까 신혼여행 가면서 뭐 둘이서 즐기기도 했지만은 면세점이나 이런 데 가서는 선물 사기, 부모, 장모님, 또 뭐 병원에 또는 이런 상사분들 뭐 이런 옷을 이런 걸 선물하느라고 아주 바리바리 싸갔다 왔다가 면세점에서 이게 한도 초과인 줄도 모르고 걸려가지고 세금도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신혼여행에서 건졌던 거는 요 가디건입니다. 20년이 넘게 23년 동안 저 가슴을 제 겨울을 나게 해주는 가디건인데요. 뭐 저희 계속 이거 말려서 다시 불하기로 떨어지고 이렇지만은 정감이 가고 항상 편한 그런 옷이어서 되는데, 호주 가서 그런 옷을 또 사려니까 요즘은 그런 게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뭐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그 당시에는 참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제일 본전을 많이 뽑은 거죠.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어떤 뭐 그것이 골동이든 돌이든 그 값을 논하기 전에 그걸 통해서 오는 또 추억, 뭐 예를 들면은 요거는 제가 2018년도에 그 책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교열 작업을 위해서 마지막 원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쇄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저도 머리도 식힐 겸 저 자신에게도 보상도 할 겸 아내랑 함께 가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 혼자 한 3주 동안 유럽을 갔었어요. 그때 프랑스 2003년도에 2005년도구나. 2000년도 개업하기 전에 그때도 유럽을 갔었는데 그 당시 갔던 장소 프랑스 파리라든지 오베르슈아즈, 그 다음에 그 궁정 있잖아요. 갑자기 베르사유 궁전 뭐 이런 부분들을 두벅이처럼 걸어 다니면서 그때를 추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 오는 그거를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했었는데 그때 가서 이게 우연히 들렀던 앤틱샵에서 이게 약절구통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거는 뭐냐면은 커피를 예전에 20세기 뭐 1800년대에는 이걸 가지고 찧었다고 그래요. 커피 분쇄기. 그래서 여기 청동 모양인데 뭐 그게 뭐 재료가 뭐냐 뭐 이런 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이 기물이 주는 정감, 또 약줄구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렇게 저희 한의원에서 사갖고 들어왔고요. 뭐 이게 단순히 투자성으로 이게 몇 배 부풀리겠다 이런 관점에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그냥 보고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게 어느 순간 뭐 잡동사니가 되고 섭취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요즘 뭐 유튜브 세상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유용준 전 문화주체청장이라든지 명지대 고민술사학과 여러 교수님들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안목이라는, 저도 책도 읽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옆으로 빠졌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 이용재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 최순우 선생님을 예로 들면서 이분은 예를 들어 다랑아리를 딱 그리고 참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후덕하게 생겼지요. 참 정감이 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더라. 근데 젊은 교수였다고 한다면은 문 좀 열어놓으세요. 창문. 젊은 교수였다고 하면은 이게 어느 시대 어느 그 도자기냐 이런 식으로 광주요냐 뭐 강진요냐 이렇게 파고들 텐데, 또 길이는 몇 센치, 폭은 얼마고 뭐 이런 관점으로 강의를 하겠지만은 오래된 노회한 교수는 그런 식으로 강의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일찍 젊은 나이에 최연소로 세명대 교수가 됐고 제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빨리 교수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엽적인 이 분석적으로 이 파고드는 이런 나무만 보는 그런 관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다시 강단에 선다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세월의 무게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없이 이런 그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아니다. 간송미술관의 최완수 차계실장님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요즘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전시회 관련해서 인터넷 강연을 하면서 추사 김정희 그림은 대강대강 그린 그림이다. 사람들은 대강대강 그린 거에 대해서 가치를 폄훼하지만은 이 대강대강을 그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확실히 깨뜨려야지만이 가능한 거다. 안목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피카소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찌 보면은 인체파동원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인체파동원리도 그냥 대강대강 진단하잖아요. 흙키 보고, 그럼 이 흙키 보고 대강대강 침을 놓는 것이 그 출발에서부터 그게 가능하냐?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라고 얘기할 때 괴하다, 기괴하다. 그 중심, 우리가 보면은 그 한스뽕의 그런 천자문의 글씨에서 그 기본으로 한다면 그 기본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벗어난 것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글씨가 아니다. 문 닫아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최고다.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명으로 날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처음 글씨를 배우고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추사의 그런 추사체를 본으로 받으면 안 된다. 한석봉의 그런 글씨 정자를 기본으로 출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순우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유홍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대강대강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처럼 대강대강 그리는 그 그림을 처음 미술학도라든가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강대강 보려고 시작해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한의원에 참관한 젊은 한의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굳이 지금부터 그렇게 깊이 있게 인체파동원리와 또는 한의학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폭넓게 주변 바운더리를 숲을 보고 주변의 경관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워가야 된다. 우리가 부석사라고 했을 때 부력사 무량수전만을 포커스로 갔을 때는 그 주차장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산문, 일주문,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풍광들이 그 굽이굽이 고기 있는 그 산길과 단간지주 또 내지는 안양루라든가 그런 주변에 툭툭 던져져 있는 예 성물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단순한 건축물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육사의 진미는, 참된 아름다움은 그 안양루에서 그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바라보는 소백산맥이잖아요. 그 넓디 넓은 그 산맥을, 소백산을 그냥 내 앞마당으로 차용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은 배산 임수 또는 남향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량수전은 무량수전의 산기슭에 맞춰서 또 바라보고, 예를 들면 안양루는 또 안양루의 위치에서, 또 그 밑에 있는 요사체는 요사체의 위치에서 각각 제각각 보여지는 그 위치에 맞게 산에 깃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는 안정감과 함께 한 가지의 고정된 시각만을 줌으로 생기는 지루함을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이 이 한국의 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소개를 하면서 왜 자꾸 격가지로 가지냐, 내가 좋아하는 돌이나 뭐 골동 뭐 이런 걸로 앤틱으로 자꾸 빠지냐라고 하는 거지만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 있는 게 아니다. 뭐 우연찮게 뭐 요즘 뭐 유튜브에 광고가 많이 오니까 백종원 님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백종원 님이 했던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전문 영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셰프라고 하는 그런 특정 직능인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요리의 영역을 옆집 강아지도 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어느 누구 못지않은 그런 손맛을 내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값싼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 레시피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 제가 그 인체파동원리를 접하고 또 인체파동원리로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자유함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이제는 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전공 서적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전혀 안 보겠어요. 하지만은 그런 단순한 글자, 인쇄 이런 거에 매몰되지는 않는다. 통섭의 관점이나 이런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관점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단순한 시간 때움, 남창규의 내밀한 삶을 엿보느냐, 또 내지는 뭐 궁금하시도 않겠지만은, 또 아니면은 어떤 자리를 탐하는 거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지엽적인 이런 부분적인 이런 과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하고 사람의 이게 시선이 다르잖아요. 제가 어떤 풍광을 보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막상 내가 눈으로 봤던 담고자 하는 그 풍광이 사진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냐,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지만은 사진은 뭐예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똑같은 확률로 프로테이지로 보여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얼굴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오른쪽 눈에 있는 사마귀만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눈썹만, 야, 눈썹 되게 두껍네, 눈썹 좀 손질 좀 하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경은 저 무슨 안경 브랜드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옷이 뭐 새로 바뀌었네, 뭐 와이프가 뭐 사줬나 보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뒤에 들어오는 남창규의 프로필이 또 눈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남창규 입만 보세요. 남창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위가 뭔지를 보시고, 이 옷 어디 가디건도 보지 마시고, 옷도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돌도 보지 마시고, 오직 저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통섭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점. 다만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옷에 관심이 있으면 옷만 보니까 내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남창규의 얘기가 눈에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런 관점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사람의 눈의 차이점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들어가고 한다면은 훨씬 더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대한 제약, 한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제 유튜브가 대중성을 가지고자 뭐 많은 시청자를,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를 좋아하고 또 제 말에 경청하는 그런 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도, 저도 의도적으로 편집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자막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전 자막을 어떻게 넣는지도 뭐 하려고 하면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저희 한연에 단골로 다니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2002년도에 개성공단에 그때 갔었다, 그때는 차도 없고 길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가치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또 이거를 고수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한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동영상, 뭐 지금 샵 1번이라든지 이런 2년 된 50견을 약침 한 방에 올리는 경우는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찍은 동영상이에요. 그 당시 카페를 통해서, 인치파동 올리 카페를 통해서 뭐 올렸던 동영상들을 그 사무장님이 이렇게 다 해서 편집해서 올렸던 거지만은, 뭐 그런 것이 그나마 또 제가 그분하고의 추억이 가장 인상 깊은 환자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계속 보관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 유튜브에 올려놓았던 건데, 제가 올해 5월 달인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소통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한번 발동이 걸리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7개월, 6개월 사이에 동영상이 뭐 400 몇 개가 됐고, 그 당시에 구독자분이 한 214명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무심코 보니까 800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 딸내미도 뭐 만나는 남자친구가 이제 1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데, 축하하고요. 이 동영상을 빌려서. 그래도 아빠 닮아서 그 사랑에 몰두하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응원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후회 없는, 글쎄 후회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아름다운 그런 소중한 그런 20대를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그 20대가 아니라 또 내 딸이 원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20대가 또 잘 응원하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그들의 삶을 해방 놓지는 못할 거다. 또 방해받아서도 안 될 거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800이라는 그런 숫자가 의미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의미 있는 또 숫자로 다가오고요. 가끔씩 뭐 이렇게 싫어요 누르는 분들 때문에 저도 가끔씩 머리가 쭈삣 또는 내지는 뭐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간과하고 있던 거지? 이런 부분에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짜증나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뭐한 얘기를 그저 값없이 나눠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고마워하지 않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튜브에 이건 아니니까 이게 뭔지에 대한 저도 궁금증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100%다 민주주의도 다수결인데 100%를 지향한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은 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뭔지를 좀 저도 피드백 할 수 있으면은 제 동영상에 또 제 삶의 하나의 또 나침반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 한다고 바뀐다고 바뀌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나침반은 정복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복을 찾아간다라는 우리 이주연 박사의 말이 저에게 와닿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정답은 없다. 각자가 다 답을 알고 있고 다 찾아갈 것이다. 다만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희망은 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위대한 이유는 테스형 때문에도 유명하겠지만은, 너 자신을 알라. 너가 잊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라는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질문을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제 코로나가 제천에는 20년 11월 14일에 발병이 됐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나온 확진자가 생긴 27, 8일경이 되어서야 셧다운이 됐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사건 발생 시점에 문제가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그 사건들이 들추어져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단순한 어떤 본말에 있어서 그 본질에는 찾지 못하고 그 격가지에 우리가 휘둘리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은 흔들리지만은 뿌리는 그 중심을 지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광풍이, 어제도 저희 한의원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왜 한가하니까 설마 한의원 남창교 한의원은 가보고 싶은데 또 진료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코로나 걸릴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남창교 한의원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침은 맞고 싶고, 그런데 마스크는 2겹을 쓰고 목도리까지 쓰시고 이렇게 오신 사모님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호통을 쳐야 될지 또는 슬피 울어야 될지 씁쓸한 마음을 금치를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안타까운 거는 뭐 LPGA에서 우승한 어떤 선수가 마스크를 4라운드 내내 마스크를 써서 우승을 했다는 것을 미담으로 포장해서 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그분의 그런 나는 불편하지만 상대를 배려한다라는 관점에서 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돈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프로 선수가 판탄타에 따라서
돈이 오가는 이런 프로에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에게 상대가 보인다, 또는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것이 정말 숭고하다고 우리가 칭송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포장하는 매스컴을 탓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일방적인 전체주의적인 그런 폐해도 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미다라고 한다면, 상대에게 감염을 줄까라고 한다면은, 달리 얘기하면은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사람,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동전의 양면을 볼 줄 아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인 거죠. 방역이 양의사의 관점에서 병만을 보는, 환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서양 의학적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환부 이전에 그 병이 걸리는 환자의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인간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것이 한의학이지만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래저래 지난번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한테도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지난 한 24시간이었는데 이래저래 배탈이 나서, 설사로 나서 밤새 배가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끄러울까봐 등산을 하시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그 앞굽에 마찰이라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 가다가 빨리 출근해야지 하고 무시하고 출근했는데, 보니까 벗겨진 거예요. 그 자리가 허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에 저렇게 생채기가 나는 거다. 그러면 남창규가 허리가 아프고 그럼 허리 자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허리만의 문제냐? 아닌 거죠. 그 전에는 허리가 아파지기 전에는 배탈이 난 거고 설사가 났잖아요. 그럼 저 허리 자리에 난 오작동의 흔적을 보고 배탈도 설사도 낫겠구나,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그런 안목을, 통섭의 기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배탈이나 설사가 왜 났겠어요? 단순하게 찬 음식, 맥주를 마셔서 그러냐? 는 것도 원인이겠지만은, 집안사회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 긴장, 불안감이, 머리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장의 긴장을 유발해서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또 내지는 밤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가니까 추위에 떨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장의 긴장을 유발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했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허리에 해당되는 치료 자리에 있어서는 허리 자리를 치료점으로 잡다 하더라도 단순히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가 장이라든지 또는 머리 긴장이나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은 필요하다. 단순히 1대1 대응 자리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준별에 있어서는, 입문 단계에 있어서는 보여지는 그 자리로만 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침 어디에 놓을 거냐 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자리에 놓으면 되죠. 생채기 난 자리만 놔도 허리가 치료가 되면서, 그 허리의 반대편은 어디니까? 장이니까, 굳이 배 아프다고 배 자리에, 장 자리에만 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 자리에 놔도 되는 거고, 또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수의 반대편이니까 허리의 반대편은 머리잖아요. 머리와 허리를 치료함으로써 목의 긴장을 또 풀어주는 역할도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 생채기 난,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에다 침을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진단이나 그 관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숲을 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K방역이 질병관리본부에서의 그런 부분들의 노고를 무시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 편향되게 간염병 전문의,
서양의학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만을 포커스로 보고 치료 백신, 예방 백신, 마스크만이 답이다라는 관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관점에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K-방역 셧다운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의 파탄, 가정의 도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매한가지다라고 한다면 경중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또 내지는 실체 없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스크를 2겹을 썼다, 3겹을 썼는데도 해소되지 않는 그 불안감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더 나은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답인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답인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K-방역이 감염병 전문의가 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의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한의학이 낫고 서양의학이 못하고 이런 경중을 따지자는 개념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봤는데 어느 집단이나 예를 들면은 다수결이 여야가 되듯이 여권의 그런 주장들이 일방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듯이 그런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예방 관련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한의학이 가지는 그런 목소리도 어느 정도 20-30%는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균형의 관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누워 계신 분들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요.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